그 사람은 죽은 줄 알았다. 아니,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살아있을 거라는 상상조차 내겐 사치였다. 나는 주 2회 집 근처 요양원에 봉사를 간다. 누군가는 칭찬도 해주지만 실은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나 혼자만 남겨진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냥 누군가와 말 한마디라도 섞고 싶어 시작한 일이었다. 요양원은 오늘도 조용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끝나고 대부분은 잠시 눈을 붙이는 시간. 나는 식당 테이블을 정리하고 천천히 복도를 지나치던 중이었다. 그때 창가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봤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 회색 조끼에 체크셔츠,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 뒷모습이 낯익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다. 이곳엔 가족과도 닮은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상하게 자꾸 그 사람 쪽으로 시선이 끌렸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심장이 오랜만에 소리를 냈다. 정말 오랜만에.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확인했다. 맞았다. 그 사람이었다. 내가 20살 때 처음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군에 간 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기고 소식도 들을 수 없었던 사람. 죽은 줄 알았던 첫사랑이 지금 내 눈앞에 앉아 있었다. 그 사람 이름은 강현우였다. 1967년 봄 마포 청년회관 문학 강좌에서 처음 만났다. 나는 19, 그는 20. 그의 봄은 유난히 바람이 많았고 그 사람은 이상하리만치 말이 없는 청년이었다. 나는 괜히 일부러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노트를 펴놓고 시를 베껴 적는 척했지만 실은 그의 손가락에, 눈동자에, 목소리에 마음이 쏠렸다. 이 시 좋아하세요?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지금 생각하면 믿기지 않을 만큼 용기 있는 말.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 조용한 고개 끄덕임에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후로 매주 토요일이면 우린 같은 자리에 앉았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자주 눈이 마주쳤고 작은 쪽지의 짧은 19절을 서로 건넸다. 어쩌면 그땐 말보다 시가 더 솔직했던 시절이었다.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처음 불렀던 날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정희 씨, 이름 석자가 그렇게 가슴을 울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세상이 좁고 삶이 단순했던 시절. 그 사람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었던 그 봄날을. 하지만 행복한 계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어느 날 아무 말도 없이 문학회를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청년회관 게시판도 그가 자주 가던 다방도 아무 말이 없었다. 누군가 말했다. 군대로 갔다고. 그리고 그 부대가 전방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그 말을 들은 뒤로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가 죽었구나. 그렇게 마음속에 묻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20살도 끝이 났다. 그 사람을 떠나보낸 뒤 내 마음은 텅 빈 서랍 같았다. 무언가를 꺼낸 자리엔 공기만 남았고 아무리 채우려 해도 예전 그 무게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시절에 나는 상실을 감당하는 법을 몰랐다. 그래서 있는 척을 했다. 바쁘게 지내고 책에 파묻히고 친구들 웃음소리에 끼어 웃었다. 23, 어머니가 아버지 소개로 선을 보게 했다. 착한 사람이었다. 말수는 적지만 성실했고 공무원이었다. 무난한 삶을 약속해 줄 것 같은 사람.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준 적이 없다. 하지만 미워한 적도 없었다. 결혼식 날 화장실 거울 앞에서 혼자 생각했다. 이제 진짜 그 사람은 끝이구나. 화장을 지우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나왔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좋은 남편이었다. 내게 손찌검을 한 적도 없었고 무책임한 적도 없었다. 우린 함께 아들을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
가끔 남편이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을 때면 저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게 고맙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고마움이 죄책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건 남편도 알고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아파서 오래 고생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그의 마지막 날 나는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여보,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오열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그 사람을 생각하며 울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눈물. 아주 미안하고 아주 고마운 눈물이었다. 남편이 떠난 뒤 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늘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막상 그가 없으니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식탁 맞은편 의자엔 아무도 앉지 않았고 이따금 밥을 하다 말고 숟가락을 하나만 꺼내 놓은 채 멍해질 때도 있었다. 아들은 결혼 후 서울 반대편으로 이사했고 며느리는 바쁜 사람이다.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챙기지도 않는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가슴이 따뜻했다가도 돌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날엔 괜히 미역국 냄새가 서러웠다. 그렇게 하루가 멍하게 흘렀다.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누구를 기다릴 일도 없는 나날. 그러다 우연히 마을회관 게시판에서 요양원 자원봉사 공고를 봤다. 그 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사람이 그리웠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렇게 시작한 요양원 봉사는 내게 말할 수 없는 위안이었다. 어르신들의 주름진 손, 밥을 받아들며 내뱉는 고맙소. 라는 짧은 말, 무의미하게 흘러가던 4시간에 작은 리듬이 생겼다. 어느새 일주일 중 그곳에 가는 날이 기다려졌다. 누군가를 돌보는 시간이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처럼 느껴졌으니까. 그리고 그날 식사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던 순간 창가에 앉은 그 사람을 보았다. 회색 조끼에 체크셔츠, 세월을 뒤집은 듯한 그 뒷모습.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가 돌아올 리 없다고 믿었는데, 아니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분명했다. 내가 잊은 적 없었던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었다. 나는 그의 앞에 조용히 섰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햇살에 눈이 부셨는지 약간 눈살을 찌푸린 얼굴. 그 표정마저도 예전 그대로였다. 강연우 씨? 입술이 떨려서 목소리가 작게 나왔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눈이 마주쳤다. 나는 숨을 멈췄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엔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공허함이 있었다. 저 정희예요. 김정희. 기억 안 나세요? 한참을 바라보던 그는 조금 멍한 얼굴로 웃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미안하오. 내 요즘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 다시 살아난 줄 알았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느낌. 그 사람은 살아있었지만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이미 떠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내게 웃어 보였다.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그저 습관처럼 지어진 미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그 앞에서 울고 싶진 않았다. 괜찮아요. 그냥 햇빛이 좋아 보여서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둘 사이엔 말이 없었다. 창밖에 피어있는 개나리 몇 송이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 사람의 그림자 옆에 내 그림자가 겹쳐졌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나는 오늘 다시 그를 봤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날 이후로 나는 이상하게 그 사람의 창가 자리를 자주 지나게 됐다.
딱히 이유는 없었다. 다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회색 조끼의 남자에게 마음이 갔다. 마음이 갔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내 이름을 말해도, 시절을 이야기해도 그는 고개만 조용히 끄덕일 뿐이었다. 이거 좋아하시죠? 윤동주 씨. 내가 종이 한 장에 시구절을 적어 건네자 그는 가만히 받아들고 읽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 시 좋소.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예전처럼 똑같은 대답이었다. 기억하지 못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시를 좋아했고, 햇빛이 잘 드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내게 물었다. 우린 어디서 만났던 적이 있어?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냥 오래전 어디선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표정이 너무 따뜻해서 나는 괜히 눈을 돌렸다. 밤이 되면 그 사람을 떠올렸다. 20살의 봄, 그 사람의 쪽지, 그가 처음 내 이름을 불렀던 순간, 그리고 지금 내 이름을 잊은 그 사람의 웃음. 어쩌면 나는 그의 기억 속에 남지 못한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내 기억 속에 살아있는 한, 그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따뜻했다. 창밖으론 개나리가 거의 다 졌고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다. 나는 그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늘 하던 대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을 보다가 나를 한번 쳐다보곤 고개를 떨궜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정희 씨.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목소리, 그 이름 석자를 정말 오랜만에 그의 입에서 들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는 당황한 얼굴이었다.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는 듯한 표정.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는 머쓱하게 웃었다. 모르겠소. 그냥 문득 떠올랐소.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억하지 못해도 그 이름을 불러준 것만으로도 나는 울컥했다. 그는 천천히 내 쪽으로 손을 뻗었다. 주름지고 마른 손, 나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다. 손등이 따뜻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말없이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가 기억해줬든 아니면 그저 떠오른 이름이었든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예전처럼 같은 시간을 걷고 있는 기분이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내려앉았다. 20살의 봄처럼 짧고도 선명한 순간이었다. 잊고 살았던 나의 이름을 누군가가 다시 불러준 날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기억이 떠오른 건 아마 그날 단 한 번뿐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았다. 계절은 조용히 바뀌었고 창밖의 개나리는 어느새 하얀 찔레꽃으로 바뀌었다. 그는 가끔 나를 보며 웃었고 나는 여전히 시를 적어 건넸다. 그가 읽고 고개를 끄덕이고 짧은 한마디를 할 때면 나는 그 짧은 순간을 오래도록 간직했다. 이 시 좋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다. 기억이 아니라도 그 마음은 어디선가 닿고 있을 거라 믿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가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말. 급하게 달려간 병실에서 그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고 숨결은 아주 얕았다. 나는 그의 손을 다시 잡았다. 예전보다 더 차가워진 손이었다. 현우 씨. 작게 속삭이듯 불렀다. 그는 미동도 없었다. 나는 그의 머리맡에 시 하나를 적어 두었다. 그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시인의 구절. 그가 기억하지 못해도 그 마음만은 닿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며칠 뒤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요양원 한쪽 게시판에 붙은 부고를 바라보다가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사랑은 짧았고 이별은 길었지만 그래도 나는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가 내 이름을 다시 불러준 그날을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그가 앉아있던 창가 자리에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바람이 살짝 불었다. 나는 속으로 그때처럼 조용히 불러보았다. 현우 씨. 그 사람은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은 내 기억 속에서만큼은 여전히 따뜻하게 살아있다. 그 사람은 떠났고 남편도 이제 내 곁에 없다. 하지만 나는 두 사람 모두에게 고맙다고 잘 살겠다고 마음으로 인사했다. 지금은 내 삶을 조금씩 다시 꾸려가고 있다. 시를 읽고 햇살을 쬐고 가끔은 혼자 웃기도 한다. 사랑이 머물다 간 자리에 이제는 나 자신을 놓아주기로 했다. 늦은 봄이지만 나는 지금 제2의 인생을 조용히 시작하는 중이다.